우선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버트 황 감사관, 조세 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 고용개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캇변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슨 조이 디스트릭트 매니저,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저희들도 많이 바쁘지만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세 형평국에서 나오신 앤드류 류 감사관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 조세 형평국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조세 형평국이 예전에는 스테이트 보드 오브 이퀄리제이션이라는 그 조직 네임을 썼었는데, 부서 네임을 썼었는데 지금은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상당히 생소한데 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BOA에서 이름이 CDTFA로 바뀌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한국말도 바뀌었는지 제가 혹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조세 형평국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저희 에이전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판매세, 세일스 텍스, 세일스 텍스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일스 텍스 말고도 다양한 펄밋과 라이센스를 발급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만한 걸로는 그 판매자 허가증, 즉 셀러스 퍼밋이 있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뭐 상품을 팔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뭐 옷이나 뭐 음식이나 자동차 이것을 파시고 싶으시면 그 비즈니스가 리테일이든 홀세일이든 저에게 그 셀러스 퍼밋을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함부로 팔 수 없는 그 토바코, 뭐 마리화나 그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냥 세일스 텍스 그리고 판매 허가증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우리는 세일스 텍스 내죠. 뭘 사도 세일스 텍스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름을 잘 몰라 우리는. 예. IRS는 많이 익숙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조세 형평국이라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또 CDTFA 이래가지고 사실 외우기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맨날 설명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용개발국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나오신 우리 스캇번 그 감사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디파트먼은요, 보통 페이롤 텍스를 핸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인플로이가 있으면 우리 디파트먼에서 레지스터를 하고 페이롤 텍스를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만약에 사람들이 unemployment insurance 아니면 disability insurance benefit을 받으려면요, 우리 디파트먼으로 다 거기로 apply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서 중에 하나고, 혹시 임신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디서빌리티 신청하는 곳이고, 또 혹시 잡을 잃었을 때 실업수당 같은 거 신청하는 곳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임플로이어들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또 컨택해야 될 부서이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그 앤드류 류 감사관님께서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즘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가 되게 핫해요. 사실 우리 뭐 한인분들도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마리아나 그 샵에 가면 무슨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샵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잘해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계획인데, 구경 삼아. 그런데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 비즈니스 하려면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연락해서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좀 구분을 나눴어요. 그 마리아나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뭐 리테일러냐 아니면은 디스트리뷰터냐, 그러니까 미들맨이냐, 이거를 네. 해가지고 리테일러한테 주는 사람이냐. 거기다 또 그 컬티베이터, 경작자라 해야 되나요? 네네네. 예, 경작자냐 아니면 거기서 또 매뉴팩처러냐, 이렇게 마리아나 재배하는 농장. 예, 농장 네. 그리고 그 매뉴팩처러, 네. 또 뭐 프로덕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만드는 마리화나 거. 말고 예, 예. 이렇게 무슨
제품을 만드는 베이프 공장 같은 거요. 예. 그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마다 다들 좀 이렇게 텍스에 대한 그 responsibility가 다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살짝만 예를 들자면 그 디스트리뷰 모든 네 분들이 다 셀러스 퍼밋을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디스트리뷰터는 그 셀러스 퍼밋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캐니버스 텍스 퍼밋을 받고 거기서 또 컬티베이터에서부터 그 컬티베이션 텍스를 또 따로 이렇게 걷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엑사이즈 텍스를 그 리테일러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직종인지 마리화나 그 비즈니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되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 팔로우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혹시 마리아나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CDTFA 조세 형평국에 연락을 해서 자세한 정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뭐 감사를 걸린다든지 이럴 때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세금도 제대로 콜렉트해서 또 정부에 납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잘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알아내고 거기서 네.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데 제일 세이프하겠죠. EDD에서도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또 어떤 그 팔로우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마루아나 비즈니스는 새로운데요. 그 새로운 비즈니스라도 다 인플로이가 있으면은 우리 쪽에서 또 다 레지스터하고 다 인플로이 리포트 해야 되고. 근데 2018년부터 비즈니스가 다 리턴이나 아니면 텍스를 다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만약에 뱅크 어카운트를 셋업하지 못하시면은요, 네. 우리 텍스를 내실 때 직접 EDD 오피스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직접 캐시로 텍스를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주들이 은행 어카운트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IRS에서 나오신 감사관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태가 어떤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연방 법상에는 그 마리화나는 그 규제된 그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이제 법규를 어기는 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메이저 뱅크, 뭐 뱅크 아메리카나, 뭐 체이스, 웰스 파고 이런 데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아예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 마리아나 비즈니스에 대한 그 뱅크 어카운트를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뱅크 어카운트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마리아나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되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주정부에서는 합법인데 연방 정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그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리아나 비즈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세형평국, EDD 이런 데 충분히 그 정보를 취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조세형평국에서 나오신 우리 앤드류 감사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네. 그 조세형평국이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변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 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작년 5월쯤에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을 새 걸로 확 바꿨어요. 네. 뭐 한 20-30년 됐겠죠. 이 변화로 인해서 그 납세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저희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작년 5월 이전에 계정을 만드셨으면은 새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새로 만드셔야 하는데 일단 만들고 나시면은 그걸로 세일스 텍스 보고와 페이먼트는 물론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몇 개만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 납세자의 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뭐
회사 오피서 인포메이션이 뭐 바뀌었다든지 등등, 즉 회사의 그 계정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납세자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전에는 이제 저희 오피스에 와서 직접 찾아와서 하셨는데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애드한다면 그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시스템을 바꾼 이후로 그 납세자들 분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1-800 넘버로 꼭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직원이랑 연결되셨을 때 그 코리안 스피커를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나중에 한국어 하시는 분을 시켜서 이렇게 다시 전화를 드릴 때니까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그 1-800 넘버로 꼭 전화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Q&A도 잘 돼 있고 또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많이 편안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은 지금 소개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EDD에서 나오신 우리 스카페 감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요즘 뭐 실업률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보통 신청하실 때 보통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할 수 있거든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온라인을 신청하면은 또 그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EDD 웹사이트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은퇴를 하면 얼마의 소셜 연금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는 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은퇴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회보장연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설명함에 앞서 은퇴연금 수혜 자격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연금 수혜 자격 조건은 은퇴 나이가 되고 사회보장 점수 40점을 얻으셔야 합니다. 1년에 맥시멈으로 4점까지 얻을 수 있으며 최소한 10년 정도 일을 하시면 은퇴연금에 필요한 수혜 자격 조건 사회보장 점수 40점을 갖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은 평생 소득에서 최고 소득의 35년을 계산해 완전 은퇴 나이에 타실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은퇴연금 액수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5년의 소득으로 계산하면은 나머지 25년은 소득이 없기에 35년 동안 꾸준히 일하신 분들보다는 은퇴연금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회보장 점수 한 점을 얻으려면 5,440불이고요. 죄송합니다. 한 점은 1,360불을 얻어야 되고요. 4점은 5,440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5,440불 이상 소득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4점은 따고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얼마를 받을지는 이제 35년 동안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내놨느냐에 따라서 소셜 연금의 규모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든지 사업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그 상당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적지 않은 그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뭐 5년은 세금을 많이 냈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은 별로 세금을 많이 10년은 세금을 많이 내놨고 그 전에 20년은 세금을 많이 내놓은 게 없으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소셜 연금이 상당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확한 금액은 계산은 뭐 우리가 개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 정보만 있으면 대략 본인들의 소셜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메디컬 카드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왜 새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하자면 2015년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Medicare Access an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라는 법을 사인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메디케어 카드에 기입된 소셜 번호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에서는 소셜 번호를 삭제하고 다른 메디케어 아이디 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가 작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우편으로 재발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 카드만 변경된 것이지 혜택에는 아무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였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mymedi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발급이 됐는데 우편에서 분실이 됐으면 mymedicare.gov 웹사이트에서 바로 메디케어 카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디케어 카드가 재발급이 지금까지 안 되었으면 메디케어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 맞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틀린 주소가 기록에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 메디케어 카드를 지금까지 못 받았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올해 말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혹시 메디컬 카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 특히 뭐 청취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그 SSI 받으시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뭐 한 달 이상 치료하면 뭐 끊긴다.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분들 진짜 한 달 이상이 넘으면 그 SSI가 끊기는지 아니면 뭐 한 달 이상 있어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질문은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주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3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30일 안에 다시 미국에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30일 거주하면 SSI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 떠난 다음 달부터 돌아와서 미국에 30일 거주하는 동안만 SSI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끊기는 건 아니네요. 네. 네, 그러면 그 30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나요?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이민국에서 통보가 돼서 저절로 알게 되나요? 우선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0일 이상 가시려면은 사회보장국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 30일 거주하신 다음에 사무실에 오시면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아주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알고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SSI 받으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조금 어두워서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정부의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네, 우선은 보고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면은 저희가 알게 돼요. 만약에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이에 SSI 받지 말아야 하는 동안을 초과 지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초과 지불을 저희가 SSI에서 조금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SSI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혹시 여행을 가시더라도 30일이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일을 더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맞추냐고 그냥 막 정리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일 보시고 신고만 하시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서비스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Benefit Verification, 즉 수입 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뭐 사회보장 내역서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1099 재발급도 이것은 그 즉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소나 뭐 디렉트 디포짓 등을 변경할 수 있고요. 메디케어 카드도 재발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민이며 18세 또는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름 변경이나 다른 변경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주에서 지급한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시면 우선은 My Social Security 어카운트를 사인업 하셔야 합니다. 사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두 번째는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미국 주소가 필요합니다. 3가지가 다 있으신 분들은 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 지금 설명드렸던 그 웹사이트 주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socialsecurity.gov. 네, socialsecurity.gov. 예전에는 ssa.gov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 웹사이트이 없어졌나요? 그거를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formal address는 socialsecurity.gov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ssa.gov 이렇게 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full name은 socialsecurity.gov로 하셔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